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엉입니다. 라임이랑 같이 나왔어요. 제가 날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연말 결산을 3편을 준비를 하는 바람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연말이 너무 빨리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자주 보는 것 같죠? 이게 이번 주의 3번째 영상인데 원래 우엉 채널은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 오후 4시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얼굴이 조금 질리는데 하신다 하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아요. 벌써 2020년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올해 뭐 언제 지나가나 했는데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그놈의 코로롱 때문에 달고나 커피 만들 때까지는 뭐 어느 정도 하다가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년 내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 줄은 몰랐죠. 사람 만나는 거나 식당에서 밥 먹는 거나 여행이나 뭐 이런 되게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못하게 되면서 우리 일상이 이렇게 소중했구나 라고 느끼게 된 한 해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2020년을 정리하는 우엉 어워즈 영상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올해는 특성상 맛집이나 카페나 그런 핫플들을 소개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간 곳도 없고 양쪽으로 많이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핫플 갔던 시기가 여름 휴가 때 주춤했을 때 마스크를 쓰고 갔다 온 곳들이 있지만 그곳들은 어차피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나머지 좋았던 드라마, 웹툰, 브이로그, 그리고 취미들, 잘 샀던 아이템들이나 노래, 그리고 2020년의 감상과 2021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먼저 드라마부터 시작하면 올해 2020년 드라마 풍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좋아하는 저한테는 정말 천국이었는데요. 너무 많아서 이거 추천을 방송국 드라마랑 넷플릭스랑 왓챠랑 이렇게 나눠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방송국 드라마를 먼저 말씀드리면 4개가 있는데 먼저 TVN의 슬기로운 의사생활 3월부터 5월까지 방영됐던 드라마로 믿고 보는 신원호 PD님의 작품이죠. 특히나 응답하라 시리즈랑은 달리 연애 얘기보다는 직업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저는 훨씬 좋았고요. 물론 본업이 의사이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어색한 부분이나 뭐 저래 그런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사실 뭐 모든 직업적인 드라마들이 다 그렇죠. 뭐 광고천재 이태백이나 뭐 그런 거 보시면 광고하시는 분들도 되게 웃는데 환자와 의사 얘기들을 주로 하고 생각지 못했던 병원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각 편마다 울거나 웃거나 하면서 인상 깊게 봤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선생님은 추미나 선생님입니다. 멋있어. 두 번째는 역시 JTBC의 부부의 세계죠. 같은 3월부터 5월까지 방영됐던 작품이고 2020년을 확 휩쓸었던 드라마입니다. 김희애님의 우아함은 사실 미래 때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이 작품에서 정말 포텐이 확 터졌던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같이 욕하면서 본방사수했던 드라마는 아내의 유혹 이후로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주옥 같은 어록들이 많았죠. 결말에서 꽤 호불호가 갈렸던 걸로 기억하지만 저희 식구들은 열린 결말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결말도 만족했던 드라마였어요. 세 번째는 TVN의 사이코즈만 괜찮아입니다. 일단 저는 동백꽃부터 오정세님의 작품 선택을 믿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 시작했던 드라마인데요. 등장하는 배우분들 제발 연기 좀 살살하시라고 할 정도로 배우분들이 연기를 정말 열심히 하신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몰입해서 봤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자극적인 부분도 초반에는 많지만 어찌 보면 평범에서 벗어난 이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더 의미 있게 볼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서예지 배우의 미소도 너무너무 좋았던 드라마였습니다. 네 번째는 TVN의 스타트업인데요. 따끈따끈한 최근에 끝난 드라마죠. 수지씨랑 남주혁씨의 케미로 처음에는 주목을 받았지만 역시 1화부터 주인공은 한지평씨 아니었겠습니까? 김선호라는 배우는 되게 오래전부터 활동을 열심히 했던 배우지만 이 작품으로 김선호라는 배우를 다시금 발견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저도 약간 덕질에 빠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솔직히 내용으로 보면 대책 없이 밝고 희망찬 드라마긴 해요. 말도 안 되게 막 성공하고 막. 근데 저는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드라마도 참 필요한 드라마라고 생각했던 게 보면서 되게 코믹한 요소도 많고 웃을 수가 있고 희망을 가지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등장인물들만 봐도 되게 기운이 나서 좋았던 드라마예요. 좀 아쉬웠던 건 우리 지평씨랑 인제인제 얍이랑 두 분이 참 이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전 그게 아쉬웠어요. 자, 이제 넷플릭스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 3월에 올라온 킹덤2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저는
사실 좀비를 정말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피가 나오는 거나 좀 무서운 거를 되게 못 보는 편인데 근데 킹덤은 그걸 뛰어넘는 영상미가 있고 연출이 있어서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보면서 계속 저걸 어떻게 찍었지? 미쳤다 하면서 본 것 같아요. 중간중간 코믹 요소도 좀 들어가고 시리즈가 너무 짧은 게 불만일 정도로 정말 빠져들어서 봤던 작품이에요. 3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전지현 씨도 나온다고 하니까 더 기대 중입니다. 다음은 에밀리 파리에 가다 라는 작품인데요. 10월에 올라온 작품이에요. 정말 가볍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불어도 못하는 채로 파리에 갑자기 회사에 발령난 미국인 에밀리가 넘치는 센스로 각종 일들을 해결하면서 일과 연애를 즐기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파리에 가고 싶을 정도로 예쁜 풍경을 담아내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나 환경의 민낯도 살짝 드러내가지고 좀 재치가 있는 작품이었다고 해야 하나? 되게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불어의 억양도 참 매력적이었고요. 다음은 가장 최근작인 11월에 나왔던 퀸즈 갬빗입니다. 주인공 배우인 테일러 조이의 인상이 정말 독특해서 뭔가 미스테리한 일이나 자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작품이었는데 생각보다 평온하게 본 작품이에요. 체스를 몰라도 뭐 주변에 있는 배우분들의 리액션으로 저건 잘하는 거군, 이겼군 하고 같이 볼 수가 있었고 특히 작품 안의 패션들이나 스타일들이 되게 유니크하고 화려해서 보는 재미도 같이 있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왓챠에서 말씀드릴 작품은 이건 올해 나온 작품은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올해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2019년에 올라왔던 Why Women Kill이라는 작품인데요. 하나의 집에서 일어난 다른 시간대의 3명의 여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 짝꿍님이랑 같이 저녁 차려놓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거 막 3편씩 내리보는 게 너무 행복했었는데요. 볼 때마다 진짜 한 해 한 해 입이 쩍쩍 벌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서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몇십 년대 이렇게 다른 시간대에 일어난 일들이라서 시대별로 다른 스타일을 보는 것도 나름 재밌는 포인트였습니다. 드라마는 여기까지인데 정말 많은 드라마를 봤지만 추천드릴 드라마는 여기까지고요. 영화는 정말 놀랍도록 없어요. 저번에도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이번에는 특히나 영화관도 못 갔을 뿐더러 제가 드라마만 보느라 그랬나 영화 자체를 잘 많이 안 봤어요. 그리고 본 것 중에도 추천드릴 만한 게 없어요. 그냥 재밌게 킬링타임용으로 본 건 있는데 여러분한테 추천드릴 만큼 좋았던 작품은 아직 접하지 못한 것 같고 보고 싶은 거는 벌새랑 맥이랑 윤희에게 이 세 작품은 2019년 말에 나온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 보질 못해서 이거는 도전해 본 다음에 너무나 좋으면 여러분에게 추천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추천드릴 책은 제가 얼마 전에 회사 페이스북에서 책 추천 코너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덕분에 거기서 2020년에 즐겁게 봤던 책을 4권을 소개해드렸는데 거기서 2권만 말씀드리면 치즈 맛이 나니까 치즈 맛이 난다고 했을 뿐인데 라는 제목의 김민철 CD님의 책이에요. 광고회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님이 직접 쓰신 책인데 이게 모든 요일의 기록이라는 책을 먼저 쓰시고 치즈를 정말 좋아하신다고 해서 치즈에 관한 이야기 담은 책인데요. 종류별로 치즈들 속에 담겨진 뭔가 그분의 삶의 이야기들을 풀어놓은 이야기인데 되게 맛깔나게 쓰여있고 정말 술술 익히는 책이에요. 저도 스스로 뭔가 다른 생각들을 많이 끄집어내게 된 그런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라는 책인데요. 이미애 작가님의 책이에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 꾸는 꿈을 파는 백화점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만 들어도 되게 동화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약간 여기에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좀 녹여져 있어서 되게 재밌게 재치있게 풀어낸 부분이 많아서 어른들이 재밌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책이고 저는 모모라는 책 이후로 되게 많은 분들한테 선물로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책이에요. 재미도 있으면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계기를 많이 준 그런 책입니다. 다음은 또 빼놓을 수 없는 제 우엉어워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웹툰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웹툰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추려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만큼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웹툰들만 고르고 골라 말씀드리면 4가지가 될 것 같아요. 먼저 네이버 웹툰 수박양 작가님의 아홉수 우리들이라는 작품인데요. 저는 성장물이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 작품에서는 동명이인으로 우리라는 이름을 가진 3명의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그런 작품인데요. 3명의 성장 과정이나 환경이 전혀 달라서 그들이 처한 위기도 다르고 그들이 느끼는 행복도 달라요. 그리고 거기서 얻는 생각들도 다르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얻는 공감도 있고 느끼는 것도 많았던 작품이에요. 무엇보다 그림체도 귀엽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네이버 웹툰의 다홍 작가님의 숲속의 담이라는 작품이에요. 전작이 따로 없이 완전 신인으로 시작하셔가지고 작년 말부터 연재를 시작하셔서 지금 놀라운 인기를 얻고 계십니다. 저는 1, 2화를 봤을 때는 되게 초록초록하고 몽글몽글한 그림체여서 토토로 같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점점 보면 볼수록 아포칼립스 디스토피아 작품이더라고요. 꿈에도 몰랐는데 몽글몽글하고 귀여운 그림체면서도 슬프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아서 소장하면서 아껴보고 있는 작품입니다. 세 번째는 네이버 웹툰의 이선 작가님의 개를 낳았다입니다. 강아지를 키워볼까? 하시거나 지금 키우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이에요. 강아지를 입양하거나 키울 때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나 내 인식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작품이에요. 공감되는 부분들도 너무 많았고 마음이 아프거나 제가 대리 뿌듯한 부분들도 되게 많았고 요즘 또 쿠키를 구워서 보고 있기 때문에 스포를 해드릴 순 없지만 요즘 좀 많이 화가 나는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당연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참 우리나라 인식도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이 들게 되는 저는 라이미를 또 키우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감을 가지고 읽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번째는 그냥 이거는 그림체. 정말 그림이 제 타입인 작품인데 다음 웹툰 니은 작가님의 바니와 오빠들입니다. 정말 그림체가 미쳤어요. 이거는 2D 이상형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 이 작품에서 그냥 고르면 될 것 같아요. 눈이 너무너무 즐거운 웹툰이고요. 주인공인 바니도 성격이 너무 시원시원해가지고 솔직히 고구마 같은 게 없어서 너무 좋았던 웹툰이에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브이로그입니다. 작년에는 브이로그를 하려고 참고도 하고 시장조사하려고 본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그 브이로그들에 빠져가지고 브이로거님들을 좀 제 친구가 된 것처럼 이입하면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추천드렸던 김갈릭님, 플랜디님, 소소님은 여전히 열심히 보고 있고요. 올해가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롭게 빠진 채널들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추천드릴 브이로그 채널은 디시즈 마테님의 채널입니다. 저는 첫 영상을 코로롱으로 인해서 베트남으로 이주를 가시려다가 못 가게 되었다는 영상을 보면서 처음 디시즈 마테님을 접했는데요. 아니 이렇게 편집과 멘트를 잘한다고? 되게 충격 먹었던 채널이에요. 본인이 직접 편집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딱 담백하게 정말 필요한 효과를 넣으면서 몰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런 편집법이 너무너무 인상 깊었고 지금은 베트남을 못 가시고 코로롱 때문에 충남 쪽에 할아버님과 할머님과 함께 살고 계시는데 그것조차 저에게는 되게 재밌는 컨텐츠였던 것 같아요. 그분은 되게 안 좋은 상황이셨지만 너무 재밌게 봤고 스타일도 힙하시고 멘트나 본인이 하시는 생각 자체도 너무 좋아서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재밌게 본 채널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윤그린님 채널입니다. 최근에 그릭 요거트 만드는 영상으로 입문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스타듀밸리 라는 게임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처음 그분을 접했고 좀 묘하게 설득력 있는 화법인 것 같아요. 되게 조근조근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영업을 많이 당한 채널이에요. 스타듀밸리도 하다가 너무 일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지금 멈추고 켜지 않고 있고요. 뜨개질도 그분 거 보고 수세미 뜨개질이나 그런 것도 좀 따라하고 있는 편이고 건강관리 이유로 채식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건강한 식습관이나 운동하는 것도 좀 많이 따라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생각이 단단하신 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많이 배우고 싶고 좋아하는 분입니다. 다음은 오늘은님 채널입니다. 브이로그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MBC에서 교양 PD를 하고 계셨는데 약간 삶이 무료해져가지고 본인 돈으로 그냥 전북 쪽에 폐가를 하나 사신 거예요. 그래서 주말마다 내려가서 그 집을 고치는 브이로그를 올리기 시작했었는데 이게 구독자도 커지고 일도 커지고 드는 돈도 커지면서 MBC 쪽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서 재택근무로 지금은 전북에 기거하면서 오늘은 브이로그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시골 풍경이나 집을 고쳐가는 그런 인테리어 얘기도 재밌고 오늘은님 성격 자체가 되게 호탕해서 볼 때마다 되게 재치있게 재밌게 보고 있는 채널이에요. 약간 대리 힐링을 하고 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즐겁게 보고 있는 채널입니다. 부가적으로 안소희님 채널도 지금 재밌게 보고 있어요. 보통 연예인 채널은 강민경님, 신세경님을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안소희님 새로 시작했다고 해서 봤더니 되게 조근조근 재밌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소재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셔서 다양하게 영상을 올리셔가지고 매번 올라오는 영상마다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컨텐츠만 정말 오래 얘기한 것 같은데 다음은 2020년에 가장 즐거웠던 취미는 뭐였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집에만 있느라고 많은 취미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취미가 많은데 올해는 정말 제가 취미 부자였던 것 같은데 가장 좋았던 거는 오일 파스텔 드로잉이었어요. 요 손으로 맨손으로 꾸덕꾸덕한 질감을 느끼는 그런 재미도 있었고 제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그림들을 더 잘 그려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재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올렸던 영상 중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영상도 오일 파스텔 영상이에요. 좀 세팅하고 치우는 게 좀 귀찮아져가지고 요즘은 안 하고 있긴 한데 찌꺼기 치우는 것만 빼면 정말 좋은 취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즈 만들기. 비즈공예는 정말 쓰는 돈만큼은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되게 저렴한 재료값이라고 생각했는데 티끌 모아서 정말 재료값에 많은 돈을 쏟아부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제가 원하는 색깔로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 작게 하나씩 만들어서 지인들한테 부담 없이 선물로 주기 좋은 취미여서 좋았어요. 지금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예쁘죠? 목걸이. 마스크 줄은 이 시국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아이템이었는데 정말 많이 만들어서 선물로 보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뜨개질. 최근에 시작한 건데 니팅룸으로만 제가 3년째 목도리만 뜨다가 이제 진짜 목도리가 4년째 되니까 좀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코바늘이랑 대바늘 뜨개질을 시작을 했는데 스타트업에서 남주인공이 화가 나면 뜨개질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뜨개질을 하면 처음에는 혹시나 코 하나 놓칠까봐 생각이 없어져요.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괜히 복잡한 생각들이 없어지는데 또 뜨개질에 익숙하게 돼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화가 나는 생각들이 다시 떠올라지는 게 아니라 생각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한 코 한 코 뜰 때마다 차분하게 기승전결을 따지게 되고 좀 생각 정리를 하게 돼서 요즘에는 제가 담요를 뜨고 있습니다. 아마 올겨울 다 갈 때까지 담요만 뜰 것 같은데 하여튼 요즘 꽤 즐겁게 하고 있는 취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트레이닝. 필라테스도 다니고 했지만 역시 이 시국에 어딘가로 나가서 뭔가를 배운다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좀 중간중간 단계가 올라가면 쉬어야 될 때도 있고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지금 불안한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방법은 좀 집에서 많이 찾아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링피트 게임을 하는 것부터 좀 홈트레이닝 채널을 유튜브 채널을 찾아가지고 따라하는 방법들을 많이 했어서 홈트레이닝 채널도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따라했던 건 땅끄부부님 채널이었는데요. 요즘은 유기견 아이들을 입양하셔가지고 아이들을 케어하시느라고 새로운 영상을 좀 쉬고 계세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올려주신 영상들만 따라하면 충분한 것 같아요. 기본적인 동작들을 따라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것도 있고 좀 세트로 부위별로 여러 가지 따라하기 좋게 영상을 올려주셔가지고 뭐 있는 것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좋은 일 하고 계시는 거 응원합니다. 화이팅! 그리고 가끔 격하게 운동을 해야겠다. 나 진짜 단기간 안에 뭔가 살을 빼야겠다. 근육을 만들어야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클로이팅 브이로그에서도 보여드렸지만 2주 챌린지 같이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날 정해진 영상 레퍼토리를 따라서 해서 지루하지도 않고 빡세게 운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운동이었지만 홈트레이닝 초심자 분들한테는 자세가 흐트러진 채로 하면 무릎이나 관절 쪽에 좀 무리가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채널이었어요.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가소년 채널. 요가가 이렇게 힘든 일인가? 이렇게 땀이 날 일인가? 라고 생각이 들게 되지만 또 기본적인 자세를 너무 쉽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요가하고 싶다 할 때는 꼭 찾아보는 채널입니다. 잘 산 아이템은 앞에 쇼핑 결산을 2편이나 찍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잘 산 아이템 딱 3가지만 말씀드리면 분리수거 아이템, 나눠진 아이템 있잖아요. 그거 진짜 잘 샀다 생각하고 홈트레이닝 매트도 정말 잘 샀다라고 생각한 아이템이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로데 마이크 참 잘 샀다고 생각합니다. 셋 다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가격 대비 정말 만족하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노래는 2019년 12월에 나온 노래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우정아님의 도망가자라는 노래는 올해 정말 많은 분들한테 힘을 줄 수 있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보이스코리아 2020에서 황주호님이랑 김지연님이 도망가자 노래를 커버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또 이슈가 됐던 노래죠. 제가 김지연님의 음색을 정말 좋아해서 원곡 선우정아님의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서 노래를 들으시면서 댓글을 읽어보면 저는 혼자 울고 막 그랬어요. 힘들게 보내신 분들이 위로를 많이 받아간다라는 댓글들이 많은데 올해 정말 힘들게 보내신 분들한테 먹먹하게 느껴지면서도 힘이 되어주는 노래가 아닐까? 그래서 추천드리는 노래입니다.
올 한 해 살면서 이렇게까지 영화 같은 해가 있었나 싶어요. 솔직히 이 한 해를 영화로 만든다고 해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현실이 더 스펙타클했기 때문에. 그래도 제 특기인 행복 착집을 해보면 유튜브로는 알고리즘 선생님이 갑자기 연말에 찾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재택근무라는 존재를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걸 하면서 라임이랑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오히려 보낼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2020년 뭐 이 정도면 저한테는 행복한 한 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에는 얼른 당장 코로나가 종식돼서, 코로롱이 종식돼서 많은 분들이랑 만나보고도 싶고 또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 개인적인 욕심도 있지만, 더 큰 거는 이게 브이로그 진도가 안 나가서 스포일 수도 있지만 제가 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함께했던 팀장님이랑 이별을 하고 새로운 팀장님과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더 큰 변화는 그 팀으로 옮기면서 제가 시니어로 아트 치프로 일을 하게 되어서, 원래는 위에 부장님이 계시고 제가 아트 막내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팀을 옮기면 밑에 부사수와 함께 일을 하게 되어서 제가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도 함께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부사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선배로서 잘할 수 있을까? 너무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데,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회사를 다닌 7년이라는 시간이 창피하지 않게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로는 꼭 21년에 이모티콘을 만들려고 해요. 이거 3년째 목표긴 한데요. 그리고 정말 많이 구독해주신 분들한테,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1년에는 더 다채롭고 재밌는 영상들 기획하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엉 채널과 2020년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사다난했던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년은 사실 뭘 해도 올해보다 행복하지 않을까요? 작은 희망을 가져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다 일어났어. 올 한 해도 수고했어. 안녕. 자, 라임아, 같이. 자, 상을 주자, 상을. 라임아, 상을 주자, 이렇게. 자, 다시. 혀. 카메라. 아, 좋아, 좋아.